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 전 이사장이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또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실형 구형 이유로 밝혔습니다. 유시민 전 이사장의 문제가 됐던 발언, 바로 2019년에 있었죠.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,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.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뭘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고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. 저의 개인 계좌, 제 가족, 제 처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하다고 봐요. 네, 지난 1월에 한동훈 검사장은 이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유 전 이사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. 이어서 들어보죠.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.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.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. 네,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셈인데 유 전 이사장 어제 재판장에서 자신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향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본인이 유튜브에서 의혹 제기한 것이 한동훈 검사장하고는 상관없다. 네.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이걸 좀 떨어뜨려 놓고 분리해서 보면 알릴레오에서는 이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주장을 했죠.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딱 언급하진 않는데 근데 또 다른 자리에서 좀 수달 뒤에는 이제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 크다 이런 주장도 했기 때문에 좀 본인이 했던 행동에 비해서는 좀 다른 설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본인의 주장이 허위였다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사과문을 올려서 인정을 한 바가 있긴 한데 네네. 이게 그래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해서 취재진을 만나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오늘 검찰에서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?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아예 없는 사실, 뭐 가짜 뉴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제가 입증 못할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걸로 비판받는 건 당연하죠. 그런데 그거하고 이게 공소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 노무현 재단 검찰 계좌를 검찰이 열람하였다는 의혹 제기 그거는 공소사실이 없습니다. 제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지. 혹시 한동훈 부원장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없습니다. 네, 검찰이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기 하루 전, 그러니까 그제죠.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어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유시민 전 이사장, 이 한동훈 검사장에 내려진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도 짧게 밝혔습니다.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죠.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그랬습니까? 네. 그래서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.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.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안 했습니다, 사실상.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가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제 재판에서 소환조사 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.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뭐 유시민 전 이사장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일부 여권 인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. 근데 이 뭐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들여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건가요?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제가 그런가요? 그냥 법조인의 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네. 지금 일단 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서
이모 기자하고 예. 한동훈 검사장이 시켜서 뭔가 이제 이런 강요를 하려다 실패했다. 이게 결국 사건의 개요죠. 예, 예.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주범이라고 지목됐던 이모 기자 무죄입니다. 네. 그럼 끝이에요, 그냥. 예. 아니 그 본범이 무죄인데 지금 그걸 하라고 했던 만약에 하라고 했다고 강요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무혐의는 일단 너무 당연하다 이게 첫 번째고 예.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그걸 공개를 안 해서 결국 수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지금 계속 주장을 박범계 장관부터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. 자 일단 이모 기자 휴대전화 또 스마트폰 뭐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모 기자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모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들이잖아요. 그건 이모 기자 휴대폰까지 다 확인했어요. 네, 네. 그럼 여기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뭘 보려는 거죠? 이게 안 열렸다면 모르겠는데 예, 예. 이동재 기자는 이모 기자는 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.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소위 말해서 폰 비번을 못 벌어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검찰 수사팀이 왜 12번 이번에 12번째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 예, 예. 11번이나 무혐의 결을 냈을까요? 법리적으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